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40대 남성이 또 숨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첫 40대 사망자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주목을 받는데요. 어제 이 치료를 받다가 숨졌는데 이분은 제 38번 환자였는데요. 평소에 그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40대 환자가 숨졌다는 것이 이제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다행히 추가 확진 환자는 나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 확진 환자는 2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격리자는 한 535명인데 한 32명이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천안에서는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 여교사가 닷새간 학교에 정상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돼 또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천안의 한 중학교 교사인데요. 지난주에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이 된지도 모른 채 학교에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서 지역사회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한 중학교 여교사인데요. 지난 7일 이 메르스 확진 환자 경유병원인 아산 충무병원에 병문안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지난 11일 날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여교사는 이것도 모르고 병원을 다녀온 다음 날인 월요일 날, 그러니까 8일부터 학교에 출근해서 금요일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 이 허술한 방역 체계의 문제점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지적이 따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여교사가 문병 갔던 그 아산 충무병원은 이 119번 환자가 폐렴 증세로 입원했던 시설인데요. 이 여교사가 TV를 보다가 집에 와서 11일 날 TV를 보다가 이 119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한 뒤에 자신도 좀 꺼림칙해서 아산시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걸 확인을 하고 이것을 이제 학교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교사는 자기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걸 알면서도 다음 날인 12일 날 학교에 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여교사가 그 직장은 천안인데 아산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 정보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결정적인 건 이렇게 자신이 통보를 하고 자가격리를 하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리고 또 사실 여기 보면 지금 11일 날 그걸 확인을 했으면은 최소한 12일 날만큼은 학교를 나가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학교 쪽에서는 꽤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교사가 이제 보고한 직후에 이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월요일 날인 15일부터 19일까지 이번 주 5일간 우선 임시 휴업에 들어갔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전에서는 자가격리 중에 자택을 무단 이탈한 조아무개 씨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고발을 했어요. 네, 지금 이런 사례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나와서 지금 주목이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고발된 조모 씨는 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서 자택 격리자로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일부터 15일 사이에 3번에 걸쳐서 자택을 벗어나서 연락이 닿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보건당국이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서 16일 어제 오후에 둔산동에서 이 조 씨를 붙잡아서 보건당국에 좀 인계를 했는데요. 격리 조치가 끝나는 23일 이후에는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인들이 지금 거의 탈진 상태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의료인의 자녀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메르스 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는데 의료인들과 이 가족에 대해서 일부에서 감염 의심자 취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왕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 학교 안팎에서 거리감을 두는 형태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대전의 한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아들의 친구 어머니로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전화를 받고 혼자 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간호사는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래 이해는 하지만은 서운한 감정을 사실 숨기긴 어렵다 이렇게 언론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어렸을 때 어르신들에게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이런 말이 있죠. 내 새끼 귀하면 남의 새끼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대전만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청주에서도 있었는데요. 대전에서 치료 중이던 이 메르스 확진 환자 2명이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충북대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충북대에 근무하는 또 의료진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이 아이를 좀 당분간 등원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의 전화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뭐 다른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 이게 이유인데 결국 이 의료진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를 따돌림을 걱정해서 며칠간 아이를 이 친정집에다 맡겼다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눈총이 좀 더 심해지는 것이 메르스 환자나 보호자 또 간병인에 국한돼 있던 그동안에 이제 감염 유형이 의료인으로부터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메르스 확진 환자 154명 가운데 병원 관련 종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6명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두고 사회적 살인행위라는 험한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또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의료진들 어떻게 보면 노출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이 3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벌인 건양대 간호사처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 맞지만은 어떻게 보면 메르스와 싸우는 의료진들 또 가족들한테 이 따돌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분들한테 필요한 건 지금은 격려의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세계 최고 재난대응 로봇대회에서 1등을 한 휴보팀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난대회 세계 로봇대회 이게 20억 정도의 어떻게 상금을 받은 이 세계적인 이제 뉴스가 됐었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휴보 2를 만든 오준호 교수팀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중적인 투자보다도 꾸준하게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정부가 꾸준하게 지원하다 보면 결실이 나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트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준호 교수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리면요.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었던 뒷얘기가 재밌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 교수 얘기로는 이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을 이끄는 게 사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연구원들이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전문가고 천재들인데 이 천재들이 보면 고집이 세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수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자신의 제자이면서 수석 연구원으로 이번 대회에서 이제 임무수행 부문을 책임을 맡은 허모 박사가 있는데요. 이 허모 박사 연구 중에서 연구 방향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얘기를 꺼냈더니만은 절대 바로 수정을 안 하고 안 되는 이유만 한 12가지를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 교수가 이 허모 박사에게 야, 속는셈 치고 한 3일만 좀 내 말대로 좀 해라. 이렇게 내가 무릎 꿇으면 하겠냐? 이렇게 해서 무릎을 꿇어서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역시 이 리더에게는 어떻게 보면 통찰력 또 어떻게 보면 이 깊이 겸손함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사이언스 콤플렉스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어제 권선택 대전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브리핑을 했는데요.
미래부와 특허청, 신세계와 협상이 타결돼서 엑스포 재창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면서 내용을 공개했는데, 협상 당시 500억 약속 이행, 또 공공성 확보, 랜드마크 상징성, 이 세 가지를 나름대로 관찰시켰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일석사조였다라고 하는데 이 한조가 어디 갔죠? 예. 근데 아무튼 예산 부문에서 이 500억 중에서 300억 원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원받고 200억은 신세계를 통해서 간접 지원키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당초 건물인 43층 그대로 건축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7월까지 실시예약 변경 절차를 끝낸 뒤에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면은 2018년도께 정도는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고등학교의 국제고 전환, 교육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네요. 24학급에 480명 조건부 지정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600명을 요청했는데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 교육청이 이제 이 수용할 것이냐, 결국은 이 교육부에다가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게 되면은 2017년도 3월에 개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9급 공무원 면접도 5분 스피치 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대전 충남의 교장 승진다 9명이 이 휴교 하루 앞두고 메르스 때문에요, 해외 연수를 떠나서 무리를 빚고 있다. 학생들은 나 몰라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월평 자동차 일 전 시장이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여러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검찰은 1심 형량과 같은 형량을 구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둔산동에 있는 주택공사 사옥이 있는데요. 좀 가격을 낮췄나 봅니다. 이 재매가격을 한다고 하는데 179억에 나왔던 것이 136억 원으로 낮춰졌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이 메르스 감염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석희 이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출구조사 무단 사용 때문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인가요?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한 다음에 6시에 땡 하고 발표를 했는데, MBC가 6시에 땡 나가고 나서 2초 뒤에 JTBC가 이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뭔가 사전에 이걸 입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방송 3사 쪽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유재석 씨가 지금 종편을 간다고 해서 떠들썩하죠. 근데 이 대략 이렇게 나오면서 이 출연료가 지금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데, 1회당 출연료가 유재석이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2,000만 원씩 잡으면 한 번에 2,000만 원이면은 한 달이면은 다 4번 나간다고 치고 428 8,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8,000만 원. 엄청납니다. 프로그램 한 5개만 하면 5844억입니다. 한 달에. 신동엽 씨가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김구라, 전현무, 김성주가 500에서 800만 원씩 한다고 하네요. 엊그제 김구라 씨가 방송에서 자기가 8개인가 9개 프로그램 한다고 해요. 8개를 한다고 하니까는 800만 원씩 잡으면 8개면 88, 64 얼마입니까? 6,400만 원인가요? 야, 일주일에. 그러면 4주면은 6,400, 64, 24, 2억 4천. 연간 무리 없이 쫙 가면은 한 30억 정도 번다는 얘기인데, 입이 똑 벌어집니다. 자, 플러스 뉴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